국토부에서 국회의원들이 법을 바꿔서 네. 원 스트라이크, 투 스트라이크를 시행을 하니까 예. 이것마저도 부실공사라고 판정이 나버리면은 네. GS건설이 건설 면허를 등록을 말소당할 수도 있어요. 그럼 굉장한 침해타거든요. 네. 등록이 말소가 되면 이 관공서에 입찰도 할 수가 없고 기록이 없으니까 굉장히 난처한 거죠. 지금 이거를 공론화를 못하게끔 이걸 엄청 막고 있는다는 느낌이 들어요. 선생님은 현재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요? 저는 금융회사에서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오늘 제보를 해주신 내용이 어떤 것이죠? 광주 상무 센트럴 자이에 보면은 GS건설이 지금 아파트를 900세대 좀 넘게 짓고 있거든요. 거기가 원래는 연약지반이에요. 연약지반이기 때문에 땅이 무르고 무게가 많이 나가는 건축물을 지으면 안 되는 곳이거든요. 그런 데에다 이제 건축물을 지으려고 그러면 콘크리트 파일이라 그래서 철근이랑 콘크리트를 원심 형태로 돌려가지고 10m, 15m짜리 튼튼한 거를 지층에 안반까지 말뚝이라 그러거든요. 그 말뚝이 거기까지 박히도록 한 수백 개의 콘크리트 파일을 박아줘야 돼요. 연약지반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GPS 기사들이 다 통해가지고 튼튼하게 박았냐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콘크리트 파일 위에 벽체가 올라와야지 내력벽 같은 것들이 다 지지가 되고 하기 때문에 건물이 붕괴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GS건설에서 광주시청이랑 사업 승인을 맡을 때 설계를 할 때도 콘크리트 파일을 설치, 한마디로 말뚝을 튼튼하게 박고 그 위에 콘크리트 기초공사를 하고 그리고 아파트를 짓기로 했어요. 추후 혹시라도 설계 변경을 하게 되면은 이거를 다시 재승인을 받기로 그런 조건으로 해서 광주구청에서 승인을 해줬는데 네. GS건설에서 이 콘크리트 파일을 하나당 비용도 많이 나가고 그리고 그거를 설치하는 기계 같은 게 있어요. 큰 중장비 기계가 있는데 그 공사 사이트에 가져와서 조립하고 설치하고 하는 데만 3일 걸린대요. 공기를 단축하기가 좀 쉽지 않죠. 비용이 좀 많이 나가고 그러니까 이거를 무시한 거예요. 연약지반이기 때문에 튼튼하게 지으려고 그러면 말뚝을 박아야 되는데 그 말뚝을 안 박은 거예요. 말뚝을 안 박았다고요? 예.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면 만약에 모래나 물 위에다가 초가집을 짓거나 아파트를 짓거나 건축물을 지으려고 그러면 그냥 거기를 모래 위에다 합판만 쌓아가지고 짓게 되면은 비가 오거나 장마철 같은 경우에 흙이 이제 점점 강도를 못 버텨가지고 붕괴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모래건 이런 데다가 뭐 조그만 건축물을 지으려고 해도 당연히 이 말뚝 같은 걸 튼튼하게 박아줘야지만 건축물이 버틸 수 있겠다. 누구나 다 생각할 수 있는 기본 상식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GS건설 그거를 안 한 거예요. 그것도 내부자가 고발을 했대요. 내부자 고발 때문에 발견된 거예요? 예, 그래서 광주시청이 그걸 알아가지고 광주시청이 경찰에다가 여러 차례 수사를 했는데 기업들이나 큰 거대 기업들은 봐주기 하지 않습니까? 이걸 1년 가까이 질질 끈 거예요. 그리고 나서 국토부라든지 법무부 같은데 이게 기소를 할 수 있냐 없냐 그걸 확인하고 기소할 수 있는 사안이다. 이래가지고 지금 현장 소장 2분, 시행사와 시공사 쪽에 1분 이 사람들만 지금 불구속 기소를 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건축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말뚝을 안 박으니까 임시방편으로 뭘 했냐면 콘크리트 두께를 조금 한 30-40cm를 더 타설을 한 거예요.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콘크리트만 조금 더 쌓은 거죠. 그렇다면 그런 것들이 지금 같은 장마철에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거기가 무른 땅이에요. 그래서 장마가 많이 되면은 물이 이제 쓸려 내려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밑에 뭐 지하수라든지 안반 있는 데까지 튼튼하게 버텨줘야 될 땅이 그거를 못 버티게 된다 그러면은 당연히 건축물이 흔들릴 수밖에 없죠. 기초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죠. 그럼 지금 이런 상황이 언론이나 기사를 통해서는 노출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인가요? GS건설이 거대 건설사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보도를 잘 안 하고 있어요. 몇 개월 전에 한번 기사가 나왔었어요. 짤막하게. 다른 언론사들은 저는 공론화를 시키지 않더라고요. 왜냐면 또 건설사들이 신문사들의 광고를 많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서로가 껄끄럽다 보니까 기사를 안 내더라고요. 인터넷 신문으로만 몇 개가 나왔어요. 영상 매체라고 할 수 있는 KBS부터 해가지고 SBS, MC는 거의 안 나왔고
이게 지금 올해 6월 달에 분양 신청을 했는데 네. 분양률이 굉장히 지금 낮게 돼 있어요. 분양이 끝나지 않았고 네. 그것도 50%가 채 안 돼요. 근데 이게 지금 문제는 어떤 거냐면 광주에서 짓는 아파트 중에 네. 가장 평당 분양가가 비싼 아파트예요. 이게 분양가 평당 3천만 원이거든요. 네네. 이게 지금 분양이 안 되다 보니까 네네. 이게 공론화되고 이러면은 재무적인 리스크를 떠안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두 번째는 올해 4월에 인천 검단 신도시 아파트 주차장 붕괴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게 또 GS건설이었어요. 그렇죠. LH공사가 철근 보강제, 철근끼리 결속을 단단히 해주는 철근을 빼먹고 GS건설이 시공을 하면서 또 빼먹고 네. 그래서 결국에 아파트가 이제 붕괴하면서 전면 재시공하기로 했잖아요. 네. 근데 또 그 비슷한 시기와 이 시간 동안에 GS건설이 또 그런 만행을 저지른 거죠. 예. 미래 입주 예정자들 아니면 거기 이제 들어가실 세입자들 이런 분들의 생명이 굉장히 불안한 거죠. 그렇죠. 성수대유급으로 이거 붕괴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더 큰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는 거죠. 네. 중국에서도 없는 어떻게 보면은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아파트가 막 붕괴해가지고 서로 막 이렇게 닿기도 하고 막 주저앉을 수도 있고 네. 굉장히 심각한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든 막는 것 같다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게 또 작년에 HDC 현대산업개발 네. 광주 화정동에서 주상복합 아파트가 건축을 하다가 붕괴한 적이 있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 이후로 국토부에서 국회의원들이 법을 바꿔서 네. 원 스트라이크, 투 스트라이크를 시행을 하니까 예. 이것마저도 부실공사라고 판정이 나버리면은 네. GS건설이 건설 면허를 등록을 말소당할 수도 있어요. 그럼 굉장한 치명타거든요. 이거는. 네. 등록이 말소가 되면 관공서에 입찰도 할 수가 없고 기록이 없으니까 굉장히 난처한 거죠. 지금 이거를 공론화를 못하게끔 이걸 엄청 막고 있는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럼 혹시 마지막으로 네. 꼭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공무원 조직이나 감독해야 될 규제기관들이 너무 안일한 태도를 대하는 게 많습니다. LH 문제도 그렇고요. 그렇기 때문에 국토부와 광주시청에다가 호소를 하고 싶어요. 이걸 심층 정밀 검사를 해가지고 그 당시에 또 하필이면 공사할 때가 콘크리트의 강도가 생각보다 이게 높은 상태가 아니었나 봐요. 이건 정말 대형 참사가 발생할 수 있는 거고 물론 지은 지 얼마 안 돼서 1년, 2년, 3년 이렇게는 사고가 안 날 수 있겠지만 건축물이 저희가 들어가서 하면 기본적으로 30년 이상 살기를 계획하고 짓지 않겠습니까? 네네. 10년, 15년 지났는데 갑자기 이제 밑에다 이제 장마나 이런 거에 쓸려가고 1m 내외되는 콘크리트 위에서 버티고 있는 거죠. 이게 국토부랑 국가의 그 규제기관에서 정말 심도 있게 이거를 좀 검사를 하고 심층 정밀 분석을 하고 그리고 여러 언론들도 남의 일로 생각하지 말고 일이 터지고 이러면서 이제 재시공한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뉴스가 마구 나가고 이러니까 이것도 지금 인명사고가 없을 때 빨리 언론들이 이거 좀 공론화를 해가지고 그래야지 우리나라 공공기관, 규제기관들도 움직입니다. 언론사께서 이런 것들을 많이 좀 공론화를 좀 해주시고 그리고 감독기관과 규제기관에서도 심층 분석해서 정밀검사해가지고 좀 제대로 다시 허물고 콘크리트 파일, 말뚝을 튼튼하게 받고 건축물을 그 위에 올릴 수 있도록 꼭 그렇게 해줄 수 있도록 좀 잘 일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